자, 시계열 모델 보고 있고요. 이제 예제 하나를 더 소개하는 걸로 이제 시계열 분석도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시계열 데이터 구하기가 쉬워서 지금 점심시간 동안 이제 샘플을 좀 준비하긴 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 예제가 파이썬 데이터 분석 예제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예제예요. 예제일 뿐이니까 그냥 예제로만 받아들이세요. 실생활에 응용하지 마시고요. 삼성전자 주가 예측입니다. 자, 주식 데이터를 따로 우리가 가져올 건 아니고요. 그 주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파이썬 패키지가 그 야후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진행하시려면은 그 Y 파이낸스라고 하는 패키지의 설치가 필요해요. 자, 패키지 참조부터 들어갈게요. PIP 인스톨 한 다음에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일단은 데이터 불러오고 그 다음에 그 프로액트한테 전달할 수 있게끔 데이터 프레임 전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려서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한번 그 라인 그래프로 체크하는 것까지만 이제 첫 번째 파트로 할게요. 자, 인풋 Y 파이낸스 YF라고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 가져올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까지 해보기로 했으니까 매트플로 LIB 파이플로 가져오고 C본 아무래도 이제 날짜를 핸들링 해야 되니까 데이터 타임 패키지는 무조건 가져와야겠죠. 자, 일단은 이 정도만 임포트하고 이따가 페이스북 라이브러리는 추가 임포트 하겠습니다. 자, 이따가 그 그래프를 하나 이제 이번 교시 마지막에 이제 그래프를 하나 표시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그래프에 한글을 좀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한글 처리 코드는 미리 좀 넣어놓을게요. 폰트만 가져올게요. 폰트.점 패밀리 해서 맑은 고딕체만 가져오고요. 데이터 불러옵시다. 자, 오리진은 yf.download라고 이제 걸면 되는데요. 얘가 기본 코드 만들어주네요. 여기 첫 번째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게 이제 주식 그 코드예요. 구글에서 삼성전자 주가라고 검색하면은 여기 005930이라는 값이 검색이 되거든요. 요 값 뒤에다가 그 우리나라 주식이니까 뒤에 .ks라고 붙여주시면 돼요. 이게 삼성전자 주가를 주어진 기간에 따라 가져오는 건데 1919년은 너무 기니까 1920년 1월 1일부터 엔드 값을 안 주면은 그냥 현재까지 가져와요. 정확하게는 어저께까지일 거예요. 그래서 엔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데이터 출력하면은 가져옵니다. 계장가, 최고가, 최저가, 그 다음에 종가. 뭐 얘는 이제 평균.
그다음 얘는 이제 변동폭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통 이제 뉴스 같은데 보면 저도 주식은 몰라요. 그 뉴스 보면은 오늘 주식시장이 뭐 얼마로 마감했습니다. 맨날 그런 말이 나오길래 여기서는 분석 대상을 클로즈로 잡았어요. 자, 잠깐 기다릴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전처리 할게요. 필요한 데이터 필드 추출한 다음에 이제 필드 이름 맞춰주면 되겠죠? 자, 필요한 필드만 추출하겠습니다. 타겟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이름 지을게요.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 종가만 가져오게끔 했고요. 자, 이렇게 종가만 가져오게 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라이브러리에 이제 전달해 줄 때는 날짜 데이터 필드가 인덱스가 아니고 일반 컬럼이어야 됐어요. 그래서 자, 프로벳 라이브러리한테 맞출게요. 일단 날짜 인덱스를 일반 컬럼으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자, df는 타겟 데이터 프레임에서 리셋 인덱스라고 하면 인덱스를 일반 필드로 해제시켜요. 자, 이렇게 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필드 이름 바꿔줘야죠. 자, df.rename 해서 이제 ds와 y로 바꿔주면 되고요. 이거는 원본에 그냥 바로 반영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스북 데이터 프레임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췄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인포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ds 필드 데이트 타임 형식인 거 확인됐고요. y 필드 플루트 숫자 형식인 거 확인됐죠? 뭐 특별히 우리가 추가적으로 뭐 해줄 건 없네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전체 데이터를 그냥 선그래프에 한번 쭉 그려봤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경향을 갖는지 보려고요. 자, 근데 그 전에 일단 데이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최고가, 그 다음에 최저가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y가 먼저 최고가, 최저가부터. 자, 데이터 프레임의 y에서 맥스 값, 그리고 미니멈 값을 먼저 출력을 해서 확인을 했어요. 91,000원에서 42,500원 사이였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요 두 개의 값을 충족하는 구간을 쿼리 함수로 뽑아냈습니다. 2020년 3월 23일이 최저가였고요.
2021년 1월 11일이 최고가였대요. 아직까지 최고가를 회복은 못하고 있더라고요. 자, 요번 교시 마지막 코드 블록은 이거 시계열 그래프로 이제 그리는 거예요. 라인 그래프로요. 자, 일단은 요 최소 최대값에 해당하는 요 값들을 데이트 객체로 직접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plt.figure 그래프 하나 준비를 할게요. 20에 10 정도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C본을 통해서 라인 플롯을 그릴 건데 데이터는 df, x는 ds, y는 y. 간단하죠? plt.show하고 plt.close. 일단 이렇게 확인. 자, 이제 이렇게 일단 표시가 돼요. 여기가 가장 낮았고 여기가 제일 높네요. 그 이후로는 뭐 별로 상황 안 좋은 것 같아요. 잠깐 좀 반등하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조금 나아가는 것 같아 보이긴 한데,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 민 맥스라고 하는 이름의 최소 최대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별도로 빼놨잖아요. 요 데이터 프레임을 여기다가 덧댈게요. sb.scatter plot. 데이터는 민맥스, 다음에 x는 ds, y는 y. 색깔은 빨강색. 사이즈는 100 정도로 좀 크게 주고요. 한 150 줄까요? 그 다음에 마커는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최저점과 최고점의 점이 찍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만 하나 더 뗍시다. plt.text. 일단 민데이트. 그 다음에 x는 이게 이제 지금 그래프에서 x축이죠. 그 다음에 y 값은 딱히 고민 안 하고 이거 복사해서 썼습니다. 자, 여기가 최저점이었어요. 날짜는 2월 23일이었고요. 종가는 42,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이렇게 넣은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정보가 표시가 된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최대값에 대해서도 텍스트 하나 넣습니다. 맥스 데이트. 가격은 91,000원이었네요. 여기도 이제 정보 텍스트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글자도 팍팍 힘줘서 이렇게. 이때가 아마 인생 역전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몰라. 자, 일단 여기서 중간 매표할게요. 이제 데이터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했으니까 이거 시계열 모델 한번 돌려보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요거 일단 PDF 1차 배포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쉬는 사이에 그냥 코드 다 완성해 놨고요. 그냥 우리 초반 수업하던 대로 코드 리뷰하고 바로 실습 넘어갈게요. 빨리 마무리합시다. 체력적으로 한계인 사람들이 좀 보여서. 자, 학습 모델 구축이에요. 오케이. 학습
학습 모델을 구축을 했어요. 코드는 이제 아까 코드를 이제 넣었는데요. 트렌드는 일단 여기를 처음에 0.1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위클리, 이얼리, 데일리, 시즌 그 계절성은 전부 고려해라 라고 넣어줬고요. 공휴일 데이터는 당연히 주식시장은 공휴일을 안 할 테니까 공휴일 데이터는 한국 데이터 넣어줬고요. 학습을 시키고 이제 예측은 5일간만 했습니다. 5일간의 데이터를 예측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측 데이터를 뽑아봤고 이걸 같이 시각화를 걸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주가 데이터가 이렇게 예측이 되고 전체적인 트렌드는 이렇게 있는데 일단 지금은 좀 반등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지금은 아직 팔 때는 아니라는 거죠. 자, 전체적인 트렌드 봐도 이제 서서히 반등이 시작하고 있는 것 같고 휴일에 대한 거는 뭐 크게 트렌드는 안 보이고요. 주 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날, 월요일날 시작해서 화요일날 조금 올랐다가 한 주 동안 떨어지면서 이제 금요일쯤에 좀 다시 올라가는 추세고 연 단위로는 초반에 좋았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좀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 경제가 회복되는 모양새다 인 거고요. 실제로 며칠 전에 기사를 본 적이 있기는 해요. 그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아이폰만 기다렸다고 이제 반등 시작이라고 기사가 좀 뜨긴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시간. 근데 주식 데이터니까 시간에 가는 거는 뭐 크게 고려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아까 예제가 딱 여기까지였죠. 요걸로 끝나면 섭하지. 자, 지금 여기 이 프리딕트에서 포캐스트라고 하는 결과값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요거를 그냥 시각화만 하고 넘어갔잖아요. 자, 임시 코드예요. 이 포캐스트라고 하는 애를 그냥 그대로 확인을 해보면 예측한 내용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시간하고 이건 트렌드 그리고 y햇이라고 하는 게 예측값이에요. 그래서 y햇의 최대 그리고 최고 트렌드에 대한 최저 최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값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일단 보시는 건 요거만 보세요. y햇 이게 실질적인 예측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일단 요 예측값과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왜 우리 전에 시계열 분석할 때 그랬잖아요. 예측값과 실제값을 같이 덧대서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체크하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 마크다운 하나 올리고 자, 결과 평가를 하기 위해서 결과 데이터 프레임에서 예측값만 추려놨습니다. 자,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예측 결과 추출. 자, 그럼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떨어졌잖아요. 이걸로 실제 데이터와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y값과 조금 전에 뽑아낸 위쪽의 이 데이터 프레임의 예측값을 같이 덧대서 해볼게요. 자, 실 데이터와 예측치 비교입니다. 선그래프 그렸어요. 자,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따라가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경향은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게 보이죠. 자, 잠깐 위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요 트렌드, 요 값을 키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 코드를 다시 쭉 실행을 하면 자, 비교했을 때 네요. 아까보다 조금 더 이제 완만해졌어요. 따라가는 정도가. 그래서 저 값을 조절해서 얘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따라가는지를 이제 조절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 패키지를 추가적으로 가져온 게 있는데요. 네. 일단은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프로의 패키지는 가져왔고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지표는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사이킷런에서 그 함수를 가져왔어요. 네, 평균 절대 오차 함수를 가져왔어요. 자, 이게 이제 예측 값하고 그 실제 값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차에 관련된 거니까 값이 작을수록 좋아요. 근데 이제 요 값을 활용하실 때는, 시계열에서 요 값을 활용하실 때는 이게 절대적인 기준점이 어디다라고 설정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얘도 파라미터 값 바꿔가면서 이제 최적 형태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최적인가를 결정할 때 단순히 그래프 모양, 여기 요 그래프 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그 MA 값이 적게 나오는 파라미터를 찾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MAE라고 부르는 값이고요. 절대 평균 오차 값이에요. 학습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하여 이 값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학습 모델을 찾는 걸로 기준점을 세우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평균 오차 계산을 하려고요. 일단은 2022년 10월 19일 이후 데이터를 뽑았어요. 최근 1년치 실제 데이터 추출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1년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뽑아내야겠죠. 최근 1년치에 해당하는 예측값을 생성을 합니다. 프리딕트 함수는 항상 예측값 산정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프리딕트의 결과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y햇을 뽑았어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MA 값을 뽑아낸 거예요. 자, 이래서 실 데이터에 대한 y값과 예측값에 대한 y값을 비교했더니 1256.705가 나왔대요.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로 돌려가시면서 이 점수가 적게 나오는 케이스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오전에 봤던 코드니까 이렇게 코드 리뷰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실습하시면서 내용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수업 예제일 뿐이니까 이거 실제로 믿고 뭐 지르지는 마세요. 책임 못 져요. 자, 요거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시계열 분석 적용하실 분들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그 ARA, MA보다 훨씬 사용하기 쉬우니까, 그리고 결과도 이제 더 좋다고 여러 논문들이 굉장히 좋게 결과 보고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니까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 정리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한 30분 조금 넘어서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일찍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